안녕하십니까 셀럽 여러분들. 네, 임재성TV의 임재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컴퓨터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좀 급하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원래 역학적 에너지 전환 보존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해봤으니까. 그죠?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요까지 정리하면 3단원에 대한 그 중학교 개념은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 통합과학 3단원에서 그 중학교 개념에 대한 좀 정리가 끝나는 게 되고요. 그거까지 한 다음에 바로 우리가 4단원에 해당하는 내용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울링이 또 있어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원래 전환과 보존 있는데 뭐 전환 보존 전부 다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라 이제 보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어서 여기다가 덧붙여서 설명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이제 보존 법칙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 그죠? 이걸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는 물체,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있는 물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이거에서 합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어머 내 얼굴이 안 나왔어요. 내려야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있다면은 생기는 일이 에너지가 그쪽으로 뺏겨요. 그래서 이제 마찰에서 에너지가 뺏기, 우리 선생님 자윤학 할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에 뺏기기 때문에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 이것이 일정하다. 알겠죠? 단 뭐가 없을 때?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거 했던 내용이죠. 그죠? 증가한 위치 에너지. 자, 위로 올라가는 물체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높이는 증가하지만은 속력은 감소한다. 그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했었고요. 물체가 내려올 때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 즉 물체가 내려올 때 높이는 감소하게 되고요. 속력은 증가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높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감소. 그죠?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 알겠죠? 여기는 높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증가. 속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감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그림도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강조하면서 얘기했었어요. 이 전체를 위치 에너지라고 했을 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요. 떨어질 때는 그거가 정반대라고 했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각 위치 뭐 이 위치든 이 위치든 이 위치든 이 위치든 이때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알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뭐 수식이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9.8 mH 2분의 1 mv 제곱, 9.8 mH 2분의 1 mv 제곱. 이게 뭐냐면 뭐 어느 특정 지점, 이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느 특정 지점이 같다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 2라고 써 있는 것도 특정 지점의 위치가 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우리가 그 국면에서의 운동은 이제 롤러코스터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죠. 롤러코스터. 그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다 같다. 높이가 감소함에 따라서 뭐가 증가한다? 속력이 증가한다. 반대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증가하니까는 속력이 감소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진자 운동. 그죠? 진자 운동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공면에서의 운동. 이거 선생님이 그 저기 했잖아요. 스케이트보드 하프 파이프. 그죠? 하프 파이프 그거.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됐을 때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면은 높이 증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력 감소.
반대로 이렇게 A점에서 O점으로 올 때는 어떻게 돼요? 높이 감소, 속력 증가. 그래서 요 각 A 지점과 B 점에서의 속력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속력이 전부 다 감소하는 데니까 0. 그죠? 그래서 기분이 더럽고 좋다 그랬죠. 그죠? 바이킹 탈 때 그 속이 간질간질한 느낌. 그죠?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 방향으로 물체를 던졌을 때의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 위치에서 물체를 던졌어요. 그럼 물체를 던졌을 때 요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속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요 가운데 요 지점에서의 무슨 에너지를 갖게 돼요? 요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아니죠. 잘못 얘기할 뻔했어요. 이 위치에서 뭐가 발생해요?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게 돼요. 그럼 얘는 처음에 이만큼의 높이에 뭘 가지고 있어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물체는 이 지점에서 뭘 동시에 갖느냐? 위치 에너지와 내가 던졌을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9.8 mH 더하기 2분의 1 V의 제곱. 그죠? 처음. 그러니까 이 처음 위치, 이 빨간색 선이 원을 때 계속 동그라미 치는 이 처음 위치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바닥에 떨어졌어. 이 물체가 위로 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포물선으로 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바닥으로 툭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얘가 바닥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뭐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내가 던졌을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바닥에 떨어지면서 바뀌는 운동 에너지. 그죠? 이것이 바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합이라고 봐도 된다. 총합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 아니라 총합입니다. 알겠죠? 봐도 되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요.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A부터 E 모두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같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므로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모두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던지든지 내가 동일한 힘으로 던졌을 때 바닥에 떨어지는 속력은 똑같아요. 알겠죠? 바닥에 떨어지는 속력은 똑같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A부터 E 모두 다 같다. 알겠죠? 자, 연치기로 던진 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어려운 식 하나 나왔네요. 최고점의 높이. H는 19.6분의 1 V제곱. 알겠죠?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 이거 어떻게 나온 걸까? 공식이. 이거죠? H만 남겨두기 위해서 이쪽을 다 보낸 거예요. 근데 MM 약분하고 2분의 1 V제곱 분의 9.8이죠.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안 보이겠다. 내 얼굴 위로 올려야겠다. 이거 뭐가 됩니까? 19.6 1 V제곱.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공식은 뭐 이게 간단한 공식으로 있는데 굳이 공식을 만들어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방식으로 쓰면 됩니다. 알겠죠? 2분의 1 MV 제곱은 9.8 mH랑 같다. 왜냐하면 이 A라는 지점은 무슨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얘는 가장 높은 지점, 최고 지점은 무슨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요?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고, B 지점은 위치 에너지가 곧 역학적 에너지, A 지점은 운동 에너지가 곧 역학적 에너지. 근데 이 두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고요? 같다. 그죠? 그러니까 식이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9.8 mH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역학적 에너지 같기 때문에. 이거 지울 필요가 없구나, 바보. 요 정도까지만 하면 에너지 전환은 우리 배웠으니까 그죠? 선생님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땅히 딱 좋은 게 없어가지고 에너지 전환은 우리가 배웠었죠. 뭐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요,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그죠? 역학적 에너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요, 뭐 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요, 소리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요. 이것이 막 에너지가 막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뿐이지. 알겠죠?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뿐입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된 거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거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 전환될 수 있다. 알겠죠? 요거 지워야 되겠다. 지워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올려줘야 되니까 삭제. 내가 선생님이 이게 되게 복잡해요. 여기 하면 이거를 다시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이걸 이미지로 바꿔서 그 다음에 올려야 돼. 이게 PDF 파일이가 용량이 커서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그 포맷 바꾸고 편집하느라고 좀 걸려갖고 지금 4회를 깜빡하고 못 올렸어요. 얼른 선생님 정리해서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단원에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공통과학, 공통과학이란다. 통합과학에 4단원에 뭐가 있는지. 4단원은 뭐냐면 지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지구계 배웠던 거 있죠? 1학년 때 배워서 너무 오래됐지, 그죠? 그래서 판구조론이랑 직권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뭐 특별한 지구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각 개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나왔고, 그리고 각 개별로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요거까지는 좀 어렵고, 뭐가 나오냐면은 지진과 화산. 그래서 우리 판구조론 다루게 될 겁니다. 판구조론, 알겠죠? 판구조론까지 정리하게 되면은 4단원이 얼추 다 끝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판이 어떻게 움직이냐. 우리 다 이거 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발산, 보존, 수렴 오랜만에 봤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그죠? 요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파일이 어디 갔더라? 문제 폴더.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할 거냐면 지구계 구성부터 좀 다뤄볼게요. 지구계 구성. 지구계는 총 몇 개가 있어요? 5개의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지우개로 되어 있어요. 어머나. 지구계는 총 5개의 권역.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그리고 지구 바깥의 외권. 그죠? 총 5개의 권역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항상 영향을 받는 건 얘죠. 그죠? 누구 때문에? 태양 때문에. 그죠? 또 얘도 마찬가지고 직권도 마찬가지고 기권도 마찬가지고, 그죠? 직권은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있는 것이고, 기권은 내가 숨을 쉬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수권은 내가 마시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는 뭐야? 생물권이죠. 그죠? 그래서 지구계를 구성하는 것은 총 이렇게 5개의 권역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이제 시스템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의미는 뭐냐면 전부 다 얽히고 설켜 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A에 문제가 생기면 B한테도 영향 가고요. B한테 문제가 생기면 C한테도 영향 가고요. C한테 문제 생기면 D한테도 영향 가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구상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계? 지구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계. 알겠죠? 그래서 지구계, 영어로 있어 보이게 뭐라고 하냐? Earth System. 그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시스템. 이게 뭐예요? 계죠. 그죠? 그래서 지구와 그 주변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합쳐서 우리는 지구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암석, 공기, 물, 생물, 외부 환경, 그죠? 이게 다 뭐야? 직권, 수권, 직권, 기권이죠. 미안해요. 공기가 물이라고 할 뻔했어.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그죠? 외권, 그죠?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 또 중요한 것이 있죠. 개별적 요소가 아닌 서로 상호작용. 그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A와 B와 C와 D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됩니까? 상호작용을 한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 외권, 그죠?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이 화살표 모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근데 우리가 외권으로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바깥쪽 화살표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태양에다가 무슨 뭐 잘 타라고 연료를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잘 타라고 산소를 뭐 불어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권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쪽 화살표는 없습니다. 알겠죠? 태양 에너지는 항상 이렇게 지구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직권을 나중에 좀 집중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직권은 맨 마지막에 다루고요. 다른 것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기권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기권은 지표면으로부터 수직으로 1000km까지 대기층을 우리는 기권이라고 하게 되는데, 솔직히 1000km 정도 가면 공기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완전 희미합니다. 여러분들 성층권만 가도 숨쉬기 힘들어요. 성층권만 가도 숨쉬기 힘들고요. 그렇죠. 성층권만 가도 선생님이 그걸 어디서 봤는데, 여러분들 비행기 이렇게 사담이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사고 나면은 이렇게 마스크 툭 떨어지잖아요. 마스크 떨어지면은 생각하지 말고 이게 왜 떨어졌지 생각하지 말고 바로 쓰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비행기 내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혹은 기압이 떨어지게 되면 이건 자동으로 떨어지게 돼 있대요. 근데 성층권 높이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할 때, 성층권 높이에서 이제 비행기는 미리 얘기했다. 이거 스포일러가 됐다. 비행기가 성층권 높이에서 비행하게 되는데, 성층권 정도 높이가 되면은 지표의 그 산소 농도 한 4분의 1 정도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 30초 정도만 그 상태에서 숨 쉬고 있으면 기절한다고 합니다. 산소 농도가 많이 낮아서. 그래서 떨어지면은 30초 내에 바로 써야 된대요. 안 그러면 기절한대요. 안 그러면 산소 농도가 떨어져 갖고 기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층권 높이만, 성층권도 그렇게 높은 거 아니에요. 1000km에서 따져봤을 때 성층권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그 정도 높이만 가더라도 산소의 농도, 즉 기체의 양이 많이 적다. 알겠죠? 기체의 양이 많이 적다. 알겠죠? 자, 다시 여기 보면 기권은 어쨌든 1000km 정도의 대기층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여러분들 고개를 왼쪽으로 이렇게, 나는 왼쪽인데 여기 영상은 정반대로 꺾고 있는 것 같아. 고개를 꺾어 보면은 저기 온도 변화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M자가 나옵니다. M. 알겠죠? M. 혹은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내가 주시는 오금쪽이에요. 나는 오금쪽. 그럼 얘가 무슨 모양이냐면 W 모양으로 보이죠. W 모양. 그래서 선생님은 공부할 때 선생님은 M으로 외웠어요. M. M자로 보인다. 이렇게 꺾으면 M자로 보인다. 알겠죠? 그래서 온도를 M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M. 알겠죠? 한쪽이 좀 더 짧고 긴 M. 알겠죠? 이렇게 짧고 긴 M.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렇게 공부할 때. 비슷하죠? 대충 그려도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요걸 4개로 하나, 둘, 셋. 그죠? 총 3개의 경계면, 4개의 층, 하나, 둘, 셋, 넷. 그죠? 4개의 층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맨 밑에 있는 것을 대륙권, 그 다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권역에 대한 특징을 보게 되면은, 대륙권은 왜 대륙권이냐면 대류가 일어나니까. 알겠죠? 대류가 일어나니까 대륙권. 알겠지? 그래서 이 지표의 온도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표로부터 올라가면 태양이랑 가까우니까 더 따뜻할 거라고 오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올라가면 더 추워요. 왜냐하면 지표면이 열을 직접 받기 때문에 지표면이 더 뜨겁습니다. 지표면이.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표면의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이 복사 에너지가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합이에요. 태양으로부터 닿고 또 지구로부터 나가는 에너지를 가장 짧게 받기 때문에, 알겠죠? 가장 짧게 받기 때문에 제일 뜨겁다. 알겠지? 그래서 가열돼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은 거꾸로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태양에 가까워져서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여기서 할게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그럼 이 현상을 뭐라 그래요? 대류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대류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류권이라고 하게 되고, 대류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혹은 바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뭐야? 바로 기상 현상이 되죠. 그죠? 기상 현상. 그래서 대류권 보게 되면 대류 현상과 기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알겠죠? 기상 현상. 기상 현상이 나타나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수증기가 필요합니다. 수증기. 이거 빼먹을 뻔했다. 수증기. 알겠죠? 왜냐면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종 쳤어. 자,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수증기가 필요하죠. 그죠? 구름이 만들어지면 수증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구름도 만들어지게 되고, 대류 현상 때문에 바람도 불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정수를 보일 뻔했네. 그래서 여기서 기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알겠죠? 이것이 바로 대류권의 특징이 됩니다. 대류권의 특징.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질 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 대류권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대륙권 위쪽으로는 구름이 안 만들어집니다. 자, 성층권 얘는 거꾸로 높이가 높아질수록 여기 보면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오존층 때문에 그래요. 오존층. 오존층은 뭘 흡수해?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자외선은 일종의 뭐예요? 빛입니다. 빛은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그럼 에너지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오존층에 의해서 성층권의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위쪽은 뜨겁고 아래쪽은 차가워. 그럼 뜨거운 것은 원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뜨거운 게 위에 있어.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차가운 건 이미 아래에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는 대기가 굉장히 안정적이 됩니다. 대기가 굉장히 안정적. 알겠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이게 대륙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래 대륙권의 온도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어느 일정 높이까지 온도가 바닥의 온도가 너무 차가워서 거꾸로 이렇게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원래 수증기가 대류 현상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구름이 되는데 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요. 차가워지니까는 응결돼 버려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 높이에서 발생. 아이고 지워졌어. 요 높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안개입니다. 요게 바로 안개. 왜 선생님 그래서 그거 얘기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구름이랑 안개는 똑같다고. 지표에서 생기면 안개고 하늘에서 생기면 구름이라고. 기억이 안 나겠지? 당연히 안 나겠지? 그래서 요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요거랑 같은 원리. 알겠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가면 다시 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게 되면 높이 20에서 30km 부근에 존재하는 오존층이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대기가 안정적이 된다. 대기가 안정적이니까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어요. 구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날씨가 항상 맑죠. 대기가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 성층권의 높이로 진화하게 됩니다. 근데 고작해야 성층권 높이가 얼마가 돼요? 최대 높이가 50km입니다. 50km. 그죠? 근데 전체 우리 그 기권의 두께가 얼마가 돼요? 1000km죠. 1000km. 자, 중간권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져서 여기는 대류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 현상이 없어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대륙권은 수증기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져요. 근데 얘는 대류 현상은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수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중간권은 성층권은 오존층 때문에 빛을 흡수하니까 온도가 올라가는데 성층권은 빛을 흡수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온도가 가장 낮은 지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약 영하 80도까지 떨어지게 돼요. 약 영하 80도까지. 여기 또 다른 특징은 기온 최저. 가장 기온이 낮은 지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열권은 공기가 희박해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열 전달이 잘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거꾸로 태양과 가까워져서 얘는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얘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는 거꾸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오로라가 나타나게 돼요. 오로라. 선생님이 오로라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오로라는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유해한 태양풍이라는 것이 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자기파가 됩니다. 이것이 지구를 딱 하고 때리게 되면 지구는 다행히도 방패를 가지고 있어. 왜냐면 지구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여기 땅 하고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반짝반짝 빛나요. 반짝반짝 이렇게. 여기는 안 빛납니다. 여기는 안 빛나. 왜냐면 너무 두꺼워서. 여러분들 우리 자기장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잘 봐. 여기는 두껍지. 여기는 얇죠. 그죠? 그러니까 두꺼운 부분을 땅 때려서 깨기가 힘들어. 여기가 N극 S극이면 여기가 북극 남극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깨기 힘드니까 어떻게 돼? 이쪽으로 이렇게 유입됩니다. 거꾸로 이런 식으로 커브를 돌아서 이렇게 커브를 돈다기보다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 얘가 공기랑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공기랑 부딪히는 거예요. 공기랑 땅 부딪혀서 바짝바짝바짝바짝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선생님 같이 그때 뭐라 그랬었죠? 그 전자파를 꺾이게 하는 거?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났어. 큰일 났다. 무슨 대라고 그랬었는데 그거 선생님 생각나면 다음 시간 이따가 설명하다 또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났어.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핸드폰 쓸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주파수 이렇게 라디오도 듣고 이렇게 지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사돼서 다시 들어올 수 있어갖고 하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중간권의 특징 요거 참 얘기 안 할 뻔했는데 중간권의 특징이 뭐냐면 유성이 관찰됩니다. 유성 알겠죠? 이거 여러분들 예전에 책 뒤져보면 아마 나올 텐데 중간권에서는 유성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빠져 있네요. 오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전 무슨 되었던 것 같은데. 자, 기권의 구성 전체 성분 중에 질소가 약 78%, 산소가 약 21%, 이산화탄소가 0.03이 아니라 지금 바뀌었어요. 0.04 농도 올라갔습니다. AR 뭐예요? 아르곤, 기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질소 너무 많아서 어디다 싸줍니까? 과자에 싸주죠. 그죠? 질소를 싸주는 이유는 질소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저기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산소통 메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100% 농도의 산소 갖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 뭘 섞냐면 질소를 좀 섞어요. 우리 그 비율과 비슷하게 8대2 정도로 섞습니다. 8대2 정도로. 안 그러면 폐가 녹아서 죽어요. 50%만 넘어가다 아마 폐가 녹을 겁니다. 자, 그다음 수권. 수권은 이제 물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요거 말고 밑에 거부터 좀 얘기할게요. 전체 우리가 수권의 약 97.2 여기 지금 97.2%라고 이렇게 아예 명확하게 딱 나오는데 얼추 그냥 97 정도 잡으면 되고요. 얘가 해수는 짠물, 쉽게 얘기하면 짠물. 담수는 안 짠물.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뭐래? 짠물을 못 쓰겠죠. 여러분 씻을 때 짠물로 씻지 않죠. 그죠? 우리가 밥해 먹을 때 짠물로 밥해 먹지 않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안짠물. 안짠물 중에서도 빙하가 2.8% 중에 2.15%. 우리가 빙하 못 쓰죠. 그죠? 여러분들 물 마시려고 붓고 가고 빙하 캐우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빙하 못 씁니다. 그죠? 지하수. 그나마 이게 제일 많이 쓸만하죠. 근데 문제는 뭐야? 땅을 파야지. 그럼 제일 쉬운 건 뭡니까? 이겁니다. 호수, 강, 토양. 웃긴 건 여기 대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죠? 왜냐면 대기 중에 있는 뭐야? 수증기. 그럼 수증기도 뭐야? 결과적으로 물이죠. 이거까지 포함해서 0.03%.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거 뭐야? 이 기타에 해당하는 호수, 강, 그리고 땅, 토양, 그 물에 약간 습기로 묻어 있는 그 물이 0.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얼마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수권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해수의 층상 구조.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민물, 그러니까 우리 강물이 이렇게 돼 있진 않으니까. 평균 기온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여기는 이제 표면이 되겠죠. 여기 이제 바닷속이 되는 것이고 바닷속이야 바닷속이야 상관없겠죠. 여기는 이제 공기가 있는 곳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를 경계로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온은 당연히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햇빛 투과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햇빛이 깊숙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속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어두워지죠. 왜냐하면 물 분자에 햇볕이 닿아서 이 물 분자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빛이 이 물 분자에서 깊이 못 들어가요. 그러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온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온도는 떨어지게 돼요.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혼합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라고 하면 바닷물의 온도는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그죠? 바닷물의 온도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일정했다가 떨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부분, 여기 혼합층 부분이 되겠죠? 왜 이 이름이 혼합층이냐면 바람에 의해서. 위에서 바람이 불죠. 아까 선생님 이제 공기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돼? 이 물이 섞입니다.
바람이 휙 불어보게 되면 이 물이 섞이게 돼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200에서 300m까지. 200에서 300m까지는 깊이 200에서 300m까지는 이 바닷물이 바람에 의해서 섞여요. 그래서 이 층을 뭐라고 하냐면 혼합층이라고 하는 거야. 물에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섞이는 층. 그래서 혼합층. 수온 약층. 이것도 참 이것도 영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온 약층. 수온 물의 온도가 약층 약해져. 이게 웃긴데 이게 왜냐하면 위클레이어라는 표현을 그 외국 거를 그냥 번역해서 그래요. 위클레이어. 위크가 약한 아픈 이런 뜻이죠. 층이 레이어, 그죠? 그래서 위클레이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수온 약층이 된 거예요. 참 말이 참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혼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온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온도가 뚝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심해층은 온도가 이렇게 거의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선생님 햇빛이 투과율로 떨어지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는 계속 낮아져야 되는데요. 그럼 온도가 계속 낮아지면 이 바닷물이 얼어버려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닷물은 저 밑에는 얼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는 부분은 어디 가냐면 표면은 얼어요. 표면이 어는데 결과적으로 오는 거는 바닷물이 어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에 포함된 그냥 물이 어는 거죠. 바닷물을 우리가 나누게 되면 염분, 우리가 흔히 소금이라고 하는 염분과 물로 나뉘죠. 그러니까 염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합쳐져 있는 것을 염전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합쳐져 있는 것 중에서 물을 날려버리는 거죠. 물을 날려버리고 남는 소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얼 때도 이 해수 자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염분은 나머지 바닷물에 섞이게 되는 것이고 그냥 안 짠 거, 그냥 이렇게 맹물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닷물 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영하 한 30도까지 떨어지면 계속 유지가 되면 그때쯤 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그거 해보세요. 육수 같은 거 얼리려면 잘 안 얼어요. 염분 포함되어 있으면. 소금물은 더더군다나 얼리기 어렵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것도 내가 세팅을 안 해놨었어. 자, 어쨌든 그래서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얼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많이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0도씨에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4도씨 정도까지 유지가 돼요. 평균 4도씨. 알겠죠? 평균 4도씨. 이 평균 4도씨가 유지되는 게 이제 물의 구조와 밀도 때문에 그런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잠깐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왜 이거 했던 거 기억납니까? 물이 얼면 육각형 구조 된다고? 그죠? 그럼 육각형 구조가 되려면 부피가 커져야 되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얼음이 더 커진다 그랬잖아. 근데 이 심해층은 어떻게 돼? 커지려니까 위에 바닷물이 눌러요. 위에 바닷물이 누르고 있으니까 얘가 육각형 구조가 안 되고 자꾸 찌그러져. 그러니까 0도씨까지 못 가요. 0도씨가 되면 얘 육각형 구조가 짠 되는데 육각형 구조가 되기 전에 자꾸 눌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장 작은 크기의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물의 가장 작은 크기의 상태가 온도로 따졌을 때 몇 도냐면 4도예요. 4도일 때 물의 부피가 제일 작습니다. 4도씨일 때. 근데 4도씨보다 떨어지게 되면 이제 부피는 다시 커지게 돼요. 그래서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몇 도씨 정도까지 유지가 되냐면 4도씨 정도까지 유지가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위에 그 물이 누르기 때문에 수압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자, 여기 보게 되면 혼합층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자, 해수층의 깊이와 관계없이 온도가 거의 일정한데 왜 그러냐면 바람 때문에 그렇다. 알겠죠? 바람 때문에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혼합층이라고 하게 되고요. 바람이 강할수록 두꺼워집니다. 왜냐면 많이 섞이니까. 더 잘 섞이니까. 자, 수온 약층. 수심이 깊어지면서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 됩니다. 그래서 혼합층은 이제 물에 의해서 대류가 일어나게 되는데 얘는 대류 운동이 없어서 그냥 온도가 뚝 하고 떨어지게 되고요. 거의 안정합니다. 거의 안정하게 돼요. 왜냐면 지금 이거 봐봐. 뜨거운 게 위에 있고 차가운 게 아래 있잖아요. 그럼 뜨거운 건 어디로 가려고 해? 위로 가려고 하고 차가운 건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아래로 가려고 하죠. 근데 얘는 이미 뜨거운 게 위에 있고 차가운 게 아래 있어.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대류 현상이 없다. 알겠죠? 자,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클수록 강하게 발달한다. 이게 뭐냐면 경사가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온 약층 같은 경우에는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이 어디냐면은 저기 뜨거운 바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적도 지방.
적도 지방에 있는 바다들이 굉장히 따뜻하죠. 표면이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수온 약층이 강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한쪽은 높고 한쪽은 엄청 낮아요. 그럼 여기까지 쭉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심해층. 자, 극지방에서 냉각된 해수에 의해 보통 형성되고요. 수온의 계절별, 위도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대충 몇 도? 4도씨. 알겠죠? 보통 4도씨. 알겠죠? 평균 4도씨로 유지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숙권. 직권. 직권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생물권과 외권 마저 얘기를 할게요. 자, 생물권.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살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물권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지표의 풍화, 광합성을 통해서 지구계의 다른 하위 권역들과 상호작용한다. 그죠? 지표의 풍화는 이제 저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식물이 이제 뿌리를 파고든다든가 이런 것들. 자, 외권 여기 위로 올려서 해야 되겠다. 지구 바깥에 있는 것도 외권인데 외권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바로 태양이죠. 태양.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물질 교환이 상대적으로 적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에서 바깥으로 쏘아 올릴 게 별로 없죠. 그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있지. 이게 뭐예요? 유성이나 운석. 그죠? 8개. 유성이나 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로 떨어지게 되면은 물질 교환이 되는 거죠. 물질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구에서 바깥으로 쏘아 올리는 것은 인공위성 정도밖에 없으니까. 인공위성이 뭐 커봤자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큽니다. 여러분들 책상 한 4개 합친 거? 아무리 커야 책상 4개 합친 거만 해요. 얘네 다 접어놓으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걸 이제 그 뭡니까? 그 태양열 패널을 펼치면은 좀 커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접으면 그렇게 안 큽니다. 얼마 안 돼요, 크기가.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구에서 이제 우주로 쏘아 올렸을 때 그때 이제 뭡니까? 지구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거지 보통 지구에서 외부로 나가는 일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은 외부에서 지구로 들어온 일이 대다수죠. 그죠? 직권은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하도록 하고요. 왜냐면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벌써 어느덧 얼추 4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내 얼굴 보여줘야지.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4단원 설명은 왠지 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안녕. 끝나는 버튼은 어디니?